안녕하세요, 윤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룰 것 같은데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학습 계획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이 과정은 프로그래밍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를 다뤄본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자바스크립트를 좀 빠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차이점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라고 하는 녀석, 그 다음에 변수라고 하는 녀석, 그 다음에 연산자, 제어구조 이런 것들을 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녀석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모든 공통분모, 기본적으로 모든 언어가 갖고 있는 그런 공통분모의 자세한 부분은 여기서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변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또 뭐 몇십 분을 또 소비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혹시 이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것을 전혀 다뤄본 적이 없다고 하면 다른 입문 과정을 통해서, 다른 프로그래밍 입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 하나를 기본적으로 좀 학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을 학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한 언어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셨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언어가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보시면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성 자체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일단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죠. 그리고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연산하기 위한 연산자, 그리고 우리가 그 실행 순서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구조,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 절차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절차라고 하는 것을 모듈화하기 위한 함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이거 외에도 우리가 사실은 객체 지향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때 사용되는 뭐 캡슐화 얘기가 있고 그런데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일단은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녀석에 조금 더 뒷부분에서 다루게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서 객체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으로 입출력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한 그 언어가 갖고 있는 베이직한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볼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녀석이 갖고 있는 데이터. 좀 특별하거든요. 좀 특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라고 하는 녀석부터 기존의 컴파일러 언어를 다뤄봤다고 하면 그 언어와 좀 많은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부터 좀 확실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은 데이터에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언어든 마찬가지인데요. 뭐 C 해보셨거나 뭐 C나 C++ 또는 뭐 자바 또는 C#, 뭐 오브젝티브 C 다 똑같은데, 기본적으로 데이터라고 하면 정수형, 그 다음에 실수, 그 다음에 문자, 문자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물론 좀 더 나가자고 하면 날짜 형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자료 형식이죠. 자바스크립트에도 이런 데이터형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되게 특이해요. 어떻게 특이하냐면, 자, 형식은 누가 봐도 비슷해 보이는데요. 뭐 정수, 실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문자 이렇게 싱글 쿼테이션 이용해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더블 쿼테이션을 이용해서 이 문자열을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인데, 자바스크립트는 뭐가 특이하냐면, 일단 변수 선언할 때 형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래요. 이게 변수라고 하는 건데요. 그 변수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어떤 값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죠. 다 이거진 아실 거예요. 그죠? 자, 그릇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 녀석은 공간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앞에다 뭐라고 쓰냐면은, 이 변수를 선언하면서 얘가 어떠한 크기의 공간으로 마련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공간의 크기를 지정하면서 얘가 담게 되는 형식, 바로 값의 형식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여기에는 이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자료형을 나타내는 키워드들. 그래서 뭐 C 계열의 언어들은 얘를 int라고 하고요. 그 다음 비주얼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인티저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 녀석의 자료형의 명칭을 지정해 주고 있거든요. 실수는 플롯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한다거나 또는 두 배의 실수형, 더블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죠. 이렇게 크기가 이미 명칭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x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면서 우리는 int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얘는 변수라는 이름으로 x를 쓸 겁니다. 얘는 정수를 저장할 공간이니까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상하게도 스크립트는 그렇지가 않아요. 무조건 var, 이건 이제 variable이라고 하는 것의 약어인 것 같은데요. 영어로 이제 변수라고 하는 개념은
variable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 녀석의 앞자가 var이죠. 변수 x를 선언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얘가 어떠한 값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변수만 선언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실수를 담는다고 해도 그냥 변수 x를 선언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선언하는 것만 봐서는 얘가 어떠한 값을 담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문자열을 담을 때도 변수 x, 문자나 문자열을 담을 때 다 그냥 변수 x. 어떻게 보면 편하긴 한데 변수를 선언할 때 이 녀석이 이 변수가 어떠한 크기의 공간을 마련할지를 지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의 C계열의 언어를 공부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아이러니하면서도 얘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어떻게 공간을 할당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일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좀 알아보려고요. 왜 그게 가능한지. 그렇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값을 처음부터 대입하고 있으니까 얘가 문자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마련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대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변수만 선언했다고 하면 얘는 도대체 어떤 값을 갖게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뒤늦게 내가 이제 x에다 3을 대입하겠다. 뭐 그렇게 되면 얘가 정수를 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변수를 먼저 선언한 상태에서 이때는 도대체 어떤 값이 들어가나 궁금하시겠죠. 일단 그것이 자바스크립트가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인데요. 그 녀석은 어떻게 공간을 할당하고 변수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녀석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선언하죠. 자바스크립트에는 이런 자료형이 없어요. int라는 개념이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int라고 하는 녀석이 과거에 있었다고 하면 걔는 값을 담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변수는 이렇게 큰 공간을 나타내는 거고요. 대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수값을 담기 때문에 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이렇게만 해요. 얘가 어떤 공간의 크기를 가질 것이라는 거 몰라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공간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변수는 그 공간이 아니고 그럼 뭘까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참조 변수라고 있죠. 참조 변수. 예,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란 모두 100% 참조 변수입니다. 제가 혹시 다른 언어에 대한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더 머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혹시 그 C 언어라든지 C++에서 포인터라는 게 있는데 포인터는 아니에요. 참조 변수는 포인터하고 다른 겁니다. 포인터 변수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포인터는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고요. 참조 변수는 개념상으로 주소라는 것을 저장하는 녀석이 아니에요. 그냥 명칭을 부여하는 거예요. 담는다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아요. 담지 않습니다. 참조 변수는 어떤 객체의 명칭이에요. 명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이름도 참조 변수죠. 참조 변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에다가 이름을 붙여요. 홍길동이라고. 그 홍길동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참조 변수예요. 그 사람을 참조하기 위해서. 그 공간이 있나요?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기호일 뿐이잖아요. 기호. 그냥 심볼. 그 사람을 식별하기 위한 심볼이잖아요. 그런 기호가 공간을 갖고 있지는 않죠. 우리가 자바라고 하는 것이나 또는 C++이나 C샵이나 뭐 이런 그런 언어들을 보면은 참조 변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참조 변수는 공간을 갖고 있지 않고 어떤 객체를 식별하기 위한 그 태그라고 보시면 돼요. 명칭, 이름을 부여한 건데요. 이제 여기는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해서 정말 공간이 없느냐라고 하면 사실 내부적으로는 그 객체가 존재하는 위치라고 하는 걸 저장하기 때문에 너무 물리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굳이 물리적으로 얘기해 보면 주소를 저장하는 공간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개념상으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고급 언어이기 때문에 좀 더 논리적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자, X라는 녀석은 저장하는 거 있습니다. 주소 있는데 우린 저장하는 게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공간을 이렇게 조그맣게 표현해 볼게요. 일단 모든 자바스크립트는 변수가 참조 변수이기 때문에 공간은 없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그 값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 스스로가 공간인 거예요. 객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자기가 메모리 공간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이런 형태에서의 이 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공간이 있어야 되고 담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자기 자체적으로 공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값만 떨렁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바스크립트의 값이란 다 공간을 스스로 갖고 있는 객체입니다. 스스로가 다. 예, 절대 이렇게 썼다고 해서 그 녀석이 그냥 값으로 어딘가에 있는 그런 녀석이 아니고요. 반드시 공간에 담겨져 있는 녀석이에요. 그런데 이 값이라는 녀석이 어떤 공간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얘를 참조한다. 좀 이상한데 혹시 자바라든지 C샵 또는 이런 데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값이 딱 표현되면은 자바스크립트는 얘를 실행할 때 물리적으로 얘를 이런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얘를 래핑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래퍼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무조건 감싸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값이라는 녀석 자체가 객체일 수는 없죠. 공간이 객체고요. 그 공간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어야 객체가 되는 거고, 그 공간이라는 것을 값 자체가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값이 객체가 됐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객체화를 했다는 얘기고, 그 객체화를 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공간을 유해가지고 생성해서 거기다가 담아주는 작업을 묵시적으로 자동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컴파일러가 번역기가 아주 좋아져서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고 뭐 좋아졌다기보다 일단 자바스크립트가 태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는 어떠한 값을 담기 위한 녀석이 굉장히 정적이었고요. 그리고 이 값을 담을 수 있을 때 이 값과 실제로 값을 담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번역할 때 알아보다가 번역할 때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는 이 번역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바스크립트는 실행 환경에 의해서 실행할 때 얘를 공간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얘는 실행을 해봐야 이 공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게 되고 오류도 그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는 모든 데이터는 런타임에 객체화되고 그 녀석은 변수에 담을 수 있긴 한데 담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참조라는 개념으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좀 아까 값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래핑 된다 그랬잖아요. 그 래핑 될 때 정수라고 하는 녀석의 개념을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 자바스크립트는 무조건 걔를 공간을 만들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때 사용되는 그런 캡슐형 자료형이 있어요. 넘버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실수나 정수는 똑같은 이런 래핑 개체를 갖고 있어요. 똑같이 넘버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래핑을 해줍니다. 문자는 똑같이 스트링을 이용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마치 3이라는 녀석이 x라는 변수에 담겨지는 것처럼 표현할 거예요.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이것을 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 실행 환경이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될 때 이 3이라는 녀석을 어떻게 해준다? 이렇게 해줘요. 여러분들 직접 이렇게 치셔도 돼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넘버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생성자를 이용해서 3을 담게 됩니다. 3을 담아서 그 녀석을 객체화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는 참조하는 형식으로 가요. 지금 살짝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 이런 그 뉴라든지 클래스라든지 객체라는 개념을 전혀 접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다. 그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이 내용은 기본적인 자바나 C샵이나 C++이나 다른 오브젝티브 C나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본 적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수업을 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실 긴장되네요. 이거 뭐 기초적인 것부터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긴 하는데요. 저는 빠르게 자바스크립트를 좀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 공통적인 언어에 대한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학습하셨기 때문에 차이점을 가지고 스크립트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는 다 아실 거라 믿고요. 어쨌든 3이라고 하는 녀석이 사용되면 내부적으로 이런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해도 돼요. 자바스크립트는 독단적으로 값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래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하게 되면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래핑이라고 했는데요. 래핑 다른 말로 박스에 담는 거잖아요. 박스에 담는다라고 해서 박싱을 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직접 한다면 내가 직접 박싱을 한 거고요. 박스에 담는 작업을 한 거고 3을
근데 내가 이렇게 안 하고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알아서 담아준다는 거죠. 누가? 자바 실행 환경이 실행할 때 이 코드를 실행하면서 박스에다 넣어줘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오토 박싱이라고 해요. 오토 박싱. 오토. 자동으로 담아준다는 거죠. 자동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귀찮아서 이렇게 했다. 알고 했으면 상관없는데 좋죠. 근데 모르고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박싱을 자동으로 해주고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스크립트를 기존의 다른 언어를 다루듯이 썼다가는 얘가 참조되고 있다는 얘기도 모르고 랩핑된 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랩핑된 것도 모르니까 랩핑 해줄 때 사용되는 자료형에 대해서도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고 이렇게 쓰는 것과 알고 이렇게 쓰는 것은 다른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반드시 랩핑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 오토 박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자 일단 지금 지우개를 좀 쓰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자 이 녀석은 참조를 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참조하고 있는 게 없죠. 얘 같은 경우에는 참조하는 게 있죠. 보이진 않지만 바로 이 녀석을 참조하게 될 건데요. 참조하는 게 없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얘 뭘 참조하고 있는 거죠? 널이라는 값을 참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조하고 있지 않을 때 얘는 반드시 갖고 있는 값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얘는 뭘까요? 이겁니다. undefined라고 하는 특수한 값을 갖게 돼요. 아직 정의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값을 가지고 얘가 현재 변수가 선언됐는데 그 녀석이 어떠한 객체든 참조를 해야 되는데 참조하고 있는지 그냥 선언만 된 건지를 프로그램 하다 보면 비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은 내가 나중에 이제 이것을 할당하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얘가 오토 박싱이 이루어지면서 넘버라고 하는 자료를 이용해서 객체화돼서 박싱이 이루어지고 그게 이제 참조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undefined 상태가 아니라 그때는 이 넘버라고 하는 형태의 이름 바로 넘버 객체를 참조하고 있다고 말해주게 돼요. 만약에 문자를 참조시켰다고 하면은 스트링을 참조하고 있다고 해서 얘가 참조하고 있는 타입을 스트링이라고 말해주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undefined라고 하는 녀석을 비교할 때 얘가 지금 undefined 상태인지 또는 넘버 상태인지 또는 스트링 상태인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참조하고 있는 게 뭔지는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데 일단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변수 선언할 때 variable 바로 변수라고 하는 키워드만 가지고 선언한다. 과거에 우리가 다른 정적인 언어인 것처럼 int나 float, 캐릭터, 스트링이라고 하는 기본형이라는 건 없고요. 얘는 다 넘버형, 스트링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수와 실수는 넘버라고 하는 랩핑 클래스로 표현하고 문자와 문자엘은 스트링이라고 하는 랩핑 클래스를 이용하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바스크립트는 문자를 표현하기 위한 싱글 쿼테이션과 문자열을 표현하기 위한 더블 쿼테이션이 있을 때 이것과 이것은 차이가 없어요. 이제는 자 우리가 베리어블로 변수를 선언합니다. 이때 담을 수 있는 것은 다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제 유념할 것은 일반적으로 참조형이라고 하면 C샵이나 자바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오브젝트형으로 모든 걸 참조할 수 있긴 하지만 참조가 된 녀석이 어떠한 형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서 이 오브젝트형에 준한 능력만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이 변수형에 대한 것이 그 객체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지 않아요. 얘가 누구냐에 따라서 충분히 그걸 쓸 수 있는 건데 일단 3.4라고 하는 것을 넣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렇게 오토 박싱이 이루어진다는 거. 자 넘버에다가 내가 갑자기 이제 3을 넣었다. 그럼 이렇게 오토 박싱이 이루어지겠죠. 내가 넘에다가 만약에 문자를 넣었다. 그럼 스트링으로 오토 박싱이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얘에 따라서 박싱 되는 게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 기능을 내가 마음대로 다르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똑같은 변수지만 내가 무엇을 참조시켰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메서드가 막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 런타임 시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런타임 시에 그 타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물음표에 해당되는 메서드가 참조되는 녀석이 누구냐에 따라서 계속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내가 어떤 객체를 쓰고 있느냐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자료형이 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료형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떠한 객체를 참조하고 있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아까 이제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그 녀석이 갖고 있는 초기 값은 undefined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할 때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비교 연산자죠. x란 녀석이 undefined 되었느냐, 그러면 초기화가 되었느냐, 아니 누군가를 참조하고 있긴 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얘는 참조하고 있는 게 없죠, 이 상태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undefined라고 하는 문자열과 비교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잘못된 결과를 보입니다. undefined는 그 자체가 특수한 값이고요. 문자열로 감싸서 문자열로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거짓이 나옵니다. 자, 실제로 이제 undefined 된 상태예요. 참조된 게 없어요. 그때 비교할 때 반드시 그냥 그 자체로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undefined냐라고 하면 참조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참조하고 있는 게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해야 이제 참이 나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자바스크립트가 갖고 있는 그 값이라는 녀석과 그 값을 담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참조하는 그런 변수 선언 방법과 변수 형식에 대한 초기 값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그 자바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이라는 게 결국은 다 오토박싱된 래핑 객체잖아요. 그 래핑 객체에 대한 표기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객체가 컬렉션에 대한 개념도 있겠죠. 다음 시간은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컬렉션에 대한 개념과 자바스크립트가 갖고 있는 그 데이터를 표현하는 제이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